안녕하십니까. 자, 1월 28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뭐 출근할 때 보니까 뭐 다들 마스크들 다 쓰고 있죠. 자, 우한 폐렴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난리예요. 정말로 심각할 정도입니다. 뭐 현지 뉴스 보내오는 거 보면 뭐 유령 도시가 따로 없고요, 그렇죠?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인 것 같은데, 이 우한 폐렴 때문에 뭐 세계 경제 1 증시 국제 유가 2% 급락 하락, 이렇게 좀 위험할 때는 항상 뭐 안전자산들이 또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는 해요. 근데 이런 우한 폐렴이 급속으로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, 뭐 옛날에 우리가 뭐 메르스라든지 사스 이런 것들처럼 뭐 계속 영원히 그런 건 아니잖아요, 그쵸?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일시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. 긴 기간을 놓고 봤을 때는 일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자, 이런 일시적인 위험으로서 이렇게 급락했던 것들은 이 위험이 제거되는 거는 확실한 거고, 사스나 메르스처럼 제거된 것처럼 그랬다 보면은 사실 이 급락했을 때가 오히려 이건 없어질 위험이기 때문에 또 투자할 때가 아닌가라고도 반대로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뭐 세계 경제에서는 지금 가장 말하는 게 이제 재정 정책이에요. 이게 참 재정이라는 것은 항상 그 재정 정책을 피게 되면은 부작용은 일어나요. 제가 뭐 강의 때 가끔 말씀드리는 거지만, 모기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에프킬라를 엄청나게 많이 뿌리잖아요. 모기에만 딱 뿌리면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. 재정도 어느 한 부분에 그 돈이 딱 들어가면 되는데, 이 전반적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뿌리다 보면 여기저기 돈이 막 새는 거죠. 에프킬라가 모기에만 잡는 데 쓰이지 않은 것처럼. 그래서 다른 데 묻은 거는 이제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자, 그런 것처럼 항상 이 재정과 부작용, 그러니까 재정 정책과 부작용은 좀 붙어 다니고, 이런 것들 때문에 실물자산, 부동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경향들이 많죠. 그래서 IMF와 ECB 총재 마이너스 금리 놓고 설전을 하는데, 뭐 서로 맞는 말이에요. 야, 마이너스로 이렇게 금리를 하면 이게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, 이런 거고, 그럼 여태까지 마이너스 금리 이런 재정 정책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유지를 하고 경기를 살려 놓은 것이다. 참 이게 재정 정책이라는 게 그래서 항상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페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, 불황 대비 금리 상한제를 검토하고 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금리를 올려놓은 다음에 정말로 더 안 좋아지면은 내릴 폭을 맞춰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, 항상 이 경제의 가장 큰 핵심은 재정 정책인 거를 뭐 IMF, ECB 그리고 페드를 보더라도 재정 정책이 경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든 야든 경제 살린다는 후보 찍을 것이다. 이건 뭐 무슨 총선이건 대선이건 간에 경제 살리기라는 말은 꼭 나오죠. 왜냐면은 경제에 대해서는 만족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. 어떤 상황이든 간에 경제 살리기라는 말은 꼭 나오잖아요. 경제가 그러니까는 평생 죽어 있어요. 계속 살려야 돼, 그냥.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경제 상황이든 간에 뭐 계층들은 나눠져 있으니까, 어떤 계층들은 아무리 경제가 좋아도 양극화라는 말도 나오고, 또 항상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에 있기 때문에 경제 살린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좋아하는 이 군들은 꼭 있는 거죠. 근데 보면 서울 강남 지역에서도 비슷했다. 뭐 강남 많이 올랐지만, 그래, 강남 아파트 값을 잡는 것까지는 좋지만 다주택자나 투기 세력 외에 실거주는 차등을 줘야 한다. 근데 이 참 다주택자 투기 세력이라고 말을 표현하지만, 정부가 그동안에 미뤄졌던 이 임대사업자를 또 투기 세력으로 볼 것이냐. 왜냐면은 준공공이란 말까지 쓰면서 다주택자를 인정을 했었는데, 이제 와서 이 정부의 혜택을 받지 않은 나머지 다주택자들과의 전쟁이라면, 그동안에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굉장히 많이 줬던, 그래서 매입했던 다주택자들과는 전쟁도 못하는 건데, 어떻게 해서 차등을 주면서
정책을 할 것이냐. 그러면은 그 기간 안에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은 그 소수와 지금 전쟁을 할 것이냐.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죠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이 임대사업이라는 제도와 그리고 전세라는 제도가 부동산에 있어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게 전세 준 내 집에도 못 들어간다니 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LTV보다 그러니까는 집에 대한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돈보다 전세값이 더 높은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갭 투자라는 말이 생기는 거죠. LTV보다 전세값이 높으니까 전세값이 높으니까는 대출을 받고 사는 것보다는 전세를 끼고 사는 게 투자에 대해서는 훨씬 더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세를 활용한 투자가 끊기지가 않는 거죠. 근데 막상 이제 집들은 다 올랐고 9억이 넘어가니까는 전세 자금을 회수한다고 하니까는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없는 살림에 전세 끼고 매입을 했는데 정부가 전세 자금 내가 살고 있던 전세 자금 연장을 안 해준다고 하니까는 어쩔 수 없이 담보대출을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담보대출에 대한 비율이 현재 살고 있는 전세 세입자보다 내줄 수 있는 돈이 더 적다 보니까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이런 전세제도 그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지만이 부동산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몰이기 흑석 성수 39거 개발 계속된다. 그래서 서울시 정비구역 존치키로 했는데 이거 제가 올 초에도 말씀드렸던 거예요. 미리 보는 2020년 경제뉴스 헤드라인 해갖고 2020년 부동산 해법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를 올 초에 찍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했던 말들이 계속 나와요. 이제 2020년도에는 아마 계속 이런 뉴스만 나올 것이다. 뭐 쭉 거시경제, 생산인구 감소, 기업경제도나 이 재정 확대에 대한 부분들 오늘 신문에도 금리 이런 얘기들 나올 것이고 그리고 재개발 지역 해제 취소 및 삼성동 용산 개발 사업들이 시작될 것이다. 그래서 이 얘기도 또 나오고 있죠. 이게 했던 내용들이랑 여러분들이 뉴스를 비교해 보면은 제가 항상 더 먼저 말씀드린 내용들이에요. 그래서 이 재개발 같은 경우가 4분의 3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럼 75%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. 해지를 할 때는 그거보다 25%가 이제 그 찬성을 하지 않아도 반대를 하더라도 재개발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5%만 30%만 반대를 하더라도 취소를 할 수 있는 일몰제가 있었는데 이제 집값들이 많이 상승하라고 개발에 대한 이득들이 가시화되면서 지금 서울시 정비구역에 대한 해제한 것을 다시 복원해달라라는 뭐 장인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데들에 대한 청원이 굉장히 많죠. 그래서 서울시 정비구역 존치키로 하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하면은 주택 공급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서울시가 오히려 서울시도 주택 공급 염려에 12차례 공문 보내는 등 재개발 재건축을 유지하라고 이제 재개발을 유지하라는 독려를 하고 있죠.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는 재개발에 대한 투자에 대한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릴 겁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재개발은 알아야지만이 지금 아파트 투자에 한 발 늦었던 분들이 여러분들이 회복을 할 수 있는 투자 기회가 돼요. 아무리 지금 규제가 많다고 하더라도. 그래서 오늘 이제 뉴스 브리핑을 했는데 자, 요번 주말에는 그 우한 폐렴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번 토요일 날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런 재개발이랑 여러분들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 계속 이어갈 거예요. 자, 여러분들 그 세미나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자,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